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13일 10월의 2주차 부산 금융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조교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추석 명절 이후 펼쳐지는 부산 금융경마입니다. 자, 추석 전에는 좀 더 중배당이 많이 나와줬는데 이번 주는 항상 매년 느끼는 거지만 추석 휴장 이후에 항상 또 고배당이 나와주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날씨의 변화라든가 주로의 변화가 좀 심하고 또 휴장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말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꼭 체크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마필 능력 전개 입상권 마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자세히 풀어드리는 만큼 저희 방송을 잘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금유경마 11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11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그 가운데 강 팀장의 특급 승부처 5경주가 되겠고 메인 승부처는 10경주, 5경주와 10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 자, 강백호는 배당을 노리는 만큼 7경주, 11경주 이렇게 총 4개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가 준비한 부산 금유경마 1경주부터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국산 6등급 경주 총 원래 12마리가 출전 예정이었는데 출마표가 발표가 되고 1시간 있다가 그 5번 크리스티아누라는 마필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5번 크리스티아누가 출전을 했다라면 강축의 후착 찾기가 될 수가 있었는데 좀 한 마리가 취소가 되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그렇죠. 이제 저마다 다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축이 없으니까 입상을 목표로 출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승을 목표로 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총력전을 펼칠 마필들이 많다는 거, 이것이 아마 변수일 것 같습니다. 자, 인기만 전력 차이가 크지는 않다. 자, 그 가운데 현장에서는 1번, 3번, 4번 이런 마필들이 우선적으로 인기를 모으겠고, 순발력 좋은 8번 글로벌 퀸, 공백이 있는 9번 불도저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우선적으로 노려야 될 마필 1번 창공이 좋죠. 예, 일단 선행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좀 높이 평가해 주시고, 이번에는 또 등짝이 조인공 기수 아닙니까? 힘한 배에 가장 능하다는 그런 기수고요. 또 초반 스타트 능력도 발군이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주로 상태가 변수이긴 한데, 만에 하나 주로 상태가 휴장 전 주로 상태를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이어가 준다면 충분히 선행 1순으로 한 바퀴 승부를 노릴 수 있는 아주 상태 좋은 그런 마필이고 승부지 강한 마필이니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3번 돈인 마이, 참 말 이름도 참 어렵게 졌네요. 직전 데뷔전에서 인기 11위였는데 그때 훈련 상태가 좋더니 상당히 많이 뛴 걸음인데, 이번에 직전에는 데뷔전에서 좀 불량주로였는데, 자, 이번에 유광희 기수 마필의 능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기승기수가 조금 불안 요소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개 이점이 좋죠. 그럼요. 예,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또 직전 경주 변화는 실전 능력으로 또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높은 점수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번 도딘 마이. 자, 강백호는 4번 서강질주라는 마필. 자, 매니피 혈통인데 직전 7월 21일 날 데뷔전에서 상당히 좀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마지막 한 발은 좀 부족했습니다. 또 직전 경주에는 1200m 시종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는 최시대 기수가 직접 정성을 다해서 훈련을 했고 안쪽에 발빠른 1번 창공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6번 로열 리블리, 외곽에 8번 글로버 퀸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 장악을 나가겠지만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10분 활용을 한다면 4번 서강질주도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자, 8번 글로벌 퀸이 원래 이번 경주 감량 이점이 좋습니다. 최은경 기수인데요. 매번 가서 초반에 좀 짧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안쪽에 1번 창공과 같이 외선에서 먼저 선두권에 나설 수 있다라면 8번 글로벌 퀸도 데뷔 후 2번의 경주력을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마필이 되겠다. 자, 9번 불도저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원래 예전에 그 전 구간을 외측으로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요. 좀 요 마필은 현장에서 공백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체중 체크를 꼭 하시길 바라겠고 아마도 현장에서는 1번 창공과 3번 도딧 마이 요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겠지만 자 오히려 4번 서강질주 그래도 매니피얼 통해 4번 서강질주가 앞선에 나가면 좀 더 나은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저희 방송에서는 4번을 놓고 1번 창공 거기에 3번 도딧마이 거기에 8번 글로벌퀸 이렇게 세 마리 마필을 추천드리면서 이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경주 1000m 경주고요. 국산 6등급 경주 직전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도 있고 이번 경주의 게이트 이점이 좋은 3번 비룡의 후예 요거 뭐 체격도 좋고 상당히 그 발이 빠른 유로실버 최근에 또 새로 도입되고 있는 그 혈통인데 자 3번 비룡의 후예 주행주구 검사 때 보니까 뭐 거립이 상당히 좋던데 이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근 이제 3조 오문식 마방이 예전에 그 영광을 뒤로 한 채 조금 침체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비룡의 후예에 대한 기대치 높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선행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스피드형 혈통을 갖고 있고 또 스피드형 마필입니다. 1000m 또 조창욱 기수 우리 강 의원님이 부산 기수 중에서요 가장 성실하고 가장 침착한 기승술을 보이는 기수가 바로 조창욱 기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나. 또 마필이 싹수가 있어요. 또 주행 심사 시에도 추진 없이 마필이 선행을 주도하는 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출발만 순조롭다면 충분히 선행력 과시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비룡의 후예는 아마도 인기도에 좀 밀릴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 2점에 어차피 지금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발이 빠른 마필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3번 비룡의 후예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자 여기 외곽에 있는 9번 영광의 보스가 이게 한센자마인데 원래 한센자마들이 초반이 발이 빠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좀 외탁을 했는지 몰라도 영광의 보스는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끝걸음 뭐 뺄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만도 조금은 그 게이트도 좀 불리해졌고 앞선이 좀 빠르다라면 조금은 어려운 경주가 좀 예상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 지금 5번 디바이드 윈드라는 마필 이 마필이 그 직전 경주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죠. 오경환 기수가 또 기승을 했고 그때 당시 뭐 거의 점배당까지 팔렸던 마필인데 체격 조건도 좋고 매니피 혈통인데 직전 경주 출발하는 과정에서 3번 4번 마필이 이렇게 밀고 나오면서 약간의 그 등자가 빠졌습니다. 그 출발 후 5걸음을 나오면서 거기서 등자가 빠지면서 최우미로 빠졌고 또 100m 지점에서 출발 후 100m 지점에서 오경환 기수가 등자를 끼워서 밀고 올라왔는데 그땐 벌써 때는 늦었죠. 단거리에서. 자 이번에 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원래는 조인권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조인권 기수가 11번 트리니트라는 마필이 미리 예약이 된 것 같아서 아마도 최시대 기수 직전처럼만 늦발을 하지 않는다면 직전에 뭐 12초 1이라면은 거의 뭐 1등급 수준의 직선주로 탄력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5번 디바인드 윈드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11번 트리니트라는 마필이 아마도 인기도에는 밀려 있을 겁니다. 또 좀 게이트가 외곽으로 좀 불리하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조인권 기수가 이번 경주에 5번 디바이드 윈드와 11번 트리니트 두 마리를 모두 공교롭게 훈련을 했는데 이 마필도 주행주구 검사 때 따라가면서 모래도 맞아봤고 직선주로 좀 그래도 기본기는 갖추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1번 트리니트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아마도 현장에서는 5번 디바인드 윈드와 9번 영광의 보스가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8번 스마트 댄서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 자 저희 방송에서는 5번 디바인드 윈드를 놓고 뭐 3번 비룡의 후예라든지 11번 트리니트 이런 좀 공격적인 마필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자 9번 영광의 보스가 들어온다면 최저 배당이기 때문에 자 5번을 놓고 3번 비룡의 후예 11번 트리니트 거기에 8번 9번 이렇게 분산 배팅을 추천을 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경주 경주거리 1200m고요. 자 실전에서 뛴 마필들은 아직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이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경주거리 1200m. 자, 이번 경주도 4등급에 준하는 3,100만 원의 우승 상금이기 때문에 모든 마필들이 2세 마필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용구 요거 9번 용구 요거 싹수가 아주 YYY 자만데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자세가 좀 좋아요. 발스힘도 좋고요. 거기에 힘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자, 주행 심사 시 4코너에서 조금 코너웍이 좀 컸죠. 좀 외곽으로 많이 좀 삐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점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마방에서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 이 점을 좀 높이 평가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는 이 박재희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했다는 거, 그렇다고 박재희 기수가 그렇게 인류 기수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추천드린 것보다는 박재희 기수가 굉장히 노력형입니다. 열심히 성실한 기수거든요. 그래서 외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힘으로 풀어가는 9번 용구에게는 좋은 거리 조건을 만났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또 다른 마필 중에 6번 운석이라는 마필 있지 않습니까? 요걸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7,300만 원짜리 포인마입니다. 혈통적 가치도 나쁘지 않고요. 거기에 지구력형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 27조 이상형 마방 10마승배의 강한 마방이고, 또 이번 경주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또 컨디션 조절을 통해서 즉시 전력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요 마필도 가능성을 꼭 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8번 스마트뱅크라는 마필. 이 마필이 그 주행조 검사 때 게이트 이탈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중위권으로 밀리면서도 직선주로 마지막 내선에서 조인권 기수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끝걸음 여력이 좋았던 마필이 되겠는데요. 자, 이 마필은 유독 상당히 그 능력 재건 마필들,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많은 리브이투미, 거기에 천년 태양, 빠샤, 신흥 고수, 상당히 상위군 마필들과 주행조구 검사를 받았다는데 좀 더 상향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고, 또 누굽니까? 하만식 기수가 직접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고 병합훈련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8번 스마트뱅크가 앞장 뒷장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데뷔전에 좋은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도 1번 라온파워는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직전 그 데뷔전에서 보여준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코스를 강력하게 치고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포위병 마필인데, 직전에 또 불량주로 해서 워낙 뒷심 여력이 좀 짧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한번 현장에서 검증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7번 낭만전사라는 마필이 체격 조건이 워낙 좋은데요. 이 마필은 그 주행조 검사 때 약간의 좀 늦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아주 넓고 여유 있는 주포감, 체격에 맞게 탄력감이 좋았는데, 김호수 기수 최근에 입상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열심히 또 몰아내 준다라면 7번 낭만전사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저희 방송에서 8번 스마트뱅크, 자, 이 녀석을 중심에 놓고 9번 용구, 6번 운석, 7번 낭만전사, 이렇게 세 마리 마필 추천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 경주거리 1600m. 이번 경주는 거리적인 경험이 있는 1600m의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은 별다른 걸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거리적인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늘어난 거리에서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경주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안쪽에 있는 3번 슈퍼 슈프림. 자, 직전에 공백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출전 중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강 팀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조인권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이거 어떨까요? 예, 일단 지구력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어떤 높이 평가할 대목이고요. 무엇보다 직전에는 좀 출주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전 감각도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활기도 부족했고 현장 컨디션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강한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실전 감각 회복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빠른 출전입니다. 3주 만에 출전합니다만 충분한 컨디션 조절을 하고 나왔고, 힘으로 내선 강공승부 충분히 이번 경주 편성의 호기를 만난 만큼 요거 도전마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4번 익스프레시브도 이번 경주 직전에 게이트가 상당히 외곽이었는데 자, 19조에서 김영관 마방에서 송경훈 기수를 기승을 시켰습니다. 예. 또 직접 조교까지 시켰고 그렇죠. 이 마필을 완식이도 훈련을 해봤고 송경훈이도 훈련을 시켰는데 자, 이번 경주는 뭐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유리한 마필이고 최선을 다한다라면 뭐 실전을 경험하면서 걸음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4번 익스프레시브도 충분히 도전 세력으로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싹수가 있잖아요. 폴평 투지로 마필이고. 밀어붙이면 충분한 거고 또 일단 마방 자체의 승부 의지가 워낙에 강하고 또 마필을 만들어내는 능력만큼은 누가 뭐래도 1등 마방이거든요. 챔피언 마방이기 때문에 마방 자체의 능력만으로 충분히 먹고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니까 4번 익스프레시브는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박호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6번 번케 장군입니다. 비록 1600m의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은 전개 이점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외곽에 10번 통합불패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좋고 외선에서 선행 작전을 나가겠지만은 자, 이번에 하만식 기수가 직접 공들여서 훈련을 했고 또 직전 경주에는 전진구 기수가 앞에 나가다가 좀 힘한 배를 실패를 하면서 무뎌졌지만 초반에 선행권의 마필을 상당히 잘 이끌어내는 하만식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이번 경주 6번 번케 장군을 놓고 막권을 사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 6번 번케 장군을 강력히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고만고만한데 그나마 1번 에이스 우먼 요 앞말인데요. 요 녀석도 체격은 좀 상당히 적습니다. 자, 하지만 따라가는 인코스의 이점을 10분 활용한다라면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권 세력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자, 6번을 놓고 3번, 4번 딱 두 마리 마필 한번 강력히 추천을 드리겠고 1번 에이스 우먼은 뭐 삼복승식 정도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 경주거리 1000m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과 자, 현등급에서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마필.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강 팀장의 특급 승부처라는 겁니다. 자, 인기말을 뒤로 하고 내용적으로 상당히 짭짤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을 놓고 때리는 특급 승부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오경주 우리 뭐 강 의원님이 너무 포장을 잘 해주셨어요. 이제 내용만 제가 꽉 채워준다면 멋진 경주가 될 것 같아요. 또 아주 그냥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객 여러분들에게 사실 휴장 전 1회 경마에 너무 실망을 사실 많이 드려가지고 마음고생이 굉장히 저도 심했습니다. 우리 뭐 고객 여러분들이야 더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저도 솔직히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띄고 또 좋은 내용을 좋은 마번을 멋진 적중을 이끌어내는 게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면 뭐 소위 와신 상담이라고 좀 표장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준비한 경주가 부산 오경주 쌍까지 최고의 내용으로 그냥 멋지게 시원하게 깔끔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5경주 특급 승부처 감팅장의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6경주로 갑니다. 자, 6경주 1000m 혼합 4등급 이세마 경주 원래는 10마리가 출전 예정이었는데 2마리가 뭐 다리가 아픈지 안 나왔는데 그나마 8번 영광의 팩터 뭐 요거는 일단 여기서는 그래도 대가리감이다. 자, 아무리 그 외산 그 4등급 마필들이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들인데 자, 이번 경주는 3번 매직 포인트라는 마필이 체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예. 요게 그래도 그 뭐 또 훈련도 참 잘했다고요? 그렇죠. 컨디션도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들 중에서 부산에서 현지로 이번 주부터 이제 날려가서 열심히 고생하는 분들하고 또 상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자세도 좋고요. 우리가 이제 강현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말을 많이 받고 저도 말을 많이 보고 또 동영상 분석도 많이 사실 합니다. 그런데 뒷직선을 잘 못 보거든요, 부산은. 그래서 그 뒷직선을 더더욱 우리 강현님이 막 전화해서 계속 물어보고 알아보고 사실 그렇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결과 가장 내용 있게 그러니까 훈련 상태 하나만 갖고 따진다면 3번 매직 포인트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거기에 요 마필이 혈통적 가치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 힘이 굉장히 좋은 혈통이거든요. 그리고 또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인권 기수가 초반부터 야무지게 선두권이 좀 8번 영광의 팩터가 교통 정리를 해줄 경우 2착 싸움이나 선입 다툼에서는 충분히 막판 한 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번 매직 포인트 요거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1번 게이트는 최강번개 역시도 약간의 주행조 검사대 늦발길을 보였지만은 자, 이번에 이성재 기수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훈련을 했고 1번 게이트 아낄 이유는 없죠. I'm your mother의 전형제 마필이고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어차피 현장에서는 인기를 모으겠지만 이성재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또 훈련을 직접 한 만큼 1번 최강번개. 자, 이번 경기는 8번 영광의 팩터는 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초반에 발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왜 입상에 실패를 했냐면 그 이유인즉슨 모래를 맞으면 이 마필은 개아리를 합니다. 즉 대가리를 쳐들고 생 지랄병을 하는데 자, 이 마필은 오경환 기수가 지금 부산에서 회장하죠. 예. 자, 그래서 기승 기수가 몇 번 없다라는 거죠. 자, 아마도 뭐 회장을 해도 기본 페이는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기수가 기승을 해서 또 상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어차피 이마필은 내측보다는 외측이 좀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안쪽에 2번 스트롱 에즈 우드라는 마필이 발은 빠르지만 그래도 초반 게이트 이탈력이라든지 초반 스타트 능력은 8번 영광의 팩터라는 마필이 발이 빠르다. 모래만 맞지 않는다면 그냥 1000m는 잡아 돌릴 마필이다. 자, 그래서 저는 8번 영광의 팩터를 강력히 한번 배팅권에 중심에 놓고 때려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번, 3번 자, 두 마리 마필이고요. 뭐 5번 카스바 프린스. 아예 왜 카스바 프린스라고 졌나? 카스바의 연인이라고 좀 치지. 자, 5번 카스바 프린스. 요것도 뭐 서울에 있는 클린업 천하 뭐 이런 원리더 이런 마필과 전형제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 하만식이다. 그렇다면 무시하지 못하겠다. 자, 8번을 놓고 뭐 3마리 정도를 추천드린다면 1번 최강번개, 3번 매직포인트, 5번 카스바 프린스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 경주거리 1300m고요. 이번 경주는 복승식은 강백호의 추천 마필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사실 현장 승부 경주. 자, 항상 제가 노리는 경주는 배당을 노렸는데요.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승부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그 추석 명절에 부산에서 예상을 했는데 부산에서 경마팬을 만나 뵀습니다. 자, 참 환대도 받았고 야 왔다 왔어 어떻게 부산에 왔냐고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또 그런 소리를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현장 승부 경주는 맞춰야 된다. 꼭 배당도 좋겠지만은 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주를 좀 초이스를 해달라 그래서 자, 이번 주부터는 하나는 무조건 배당으로 가고 하나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그 가운데 7경주입니다. 자, 복승식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올리 쌍으로 때리기 때문에 쌍승식으로 인기말을 압축해 때린다면 분명 막권 사먹기 좋은 배당으로 현장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경주거리 1300m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데뷔전에 아쉬움을 남긴 7번 로드 투 워리어라는 마필. 자, 요거 지금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에 좀 너무 서둘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필의 컨디션만 너무 믿고 또 너무 좀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오버페이스죠. 그렇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만큼은 이제 이성재 기수가 직전 경주의 패배를 거울 삼아 심혈을 기울여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마필은 전개도 받쳐주고 있고 또 이번 주 30조 울줄리 마방 금요경마 출전마 중 가장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또 이번 경주는 분명 편성의 호기도 만난 만큼 외선 곱게 풀어간다면 이번에야말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과 투지를 한번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우승 찬스, 입상 찬스이기 때문에 이건 좀 강하게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10번 영광의 파크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요. 참 우라가 좀 심해 보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56km 이번 경주는 좀 앞선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이 녀석이 올라올 시간이 조금은 느리지 않겠느냐. 좀 추이평 각지를 지니기 때문에 오히려 10번 영광의 파크보다는 12번 쾌도시나. 자, 직전에도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300m 아쉬움을 남겼지만은 걸음 자체는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외선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붙어 올라온다라면 12번 쾌도 신화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강백호는 3번 천년비마라는 마필입니다. 마차가 좀 적은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1600, 1800m
이 녀석이 마체가 적기 때문에 그 거리를 소화하기에는 조금 일말의 불안 요소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 조교사 조용배 조교사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훈련을 시켰고, 이번에 7시대 기수까지 불러다가 좀 이번엔 제대로 된 기수가 탔습니다. 맨날 박제희라든지 진겸 기수 이런 신예 기수들이 탔지만은 7시대 기수의 기승술, 인게이트의 2점, 또 초반에 발빠른 마필이 없다라면은 초반에 선두권에 나간다라면 거리가 줄어든 1200, 1300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3번 천년 비마를 배팅권에 중심에 놓고 때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 팀장의 7번 로드 투 워리어, 자, 외곽의 12번 쾌도 신화, 10번 영광의 파크도 충분히 한번 마지막에 올라온다라면 1300 충분히 늘어난 거리가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3번 천년 비마를 놓고 때리는 게 막권 사먹기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구경주 1200m가 되겠고요. 인기마 접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경주는 3번 메이킹 승리, 제가 화요일날 그 추천 마필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강 팀장님, 예.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을 좀 노려야 될까요? 예. 일단 7번 퍼스트 킹 같은 경우는요, 결정타가 좀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축으로 가져가기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31조 라이스 마방, 성실한 마방이고요. 또 반면에 또 꾸준히 3차권은 들이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 감량 2점을 최대한 살려서 54km의 박제희 등짝이라면 또 거리적으로 1200m입니다. 충분히 외선에서 스피드 살려 선두권 공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관심권으로 좀 안고 가시고, 9번 퍼펙트 신화 같은 경우는 출주주의가 약간 길어졌어요. 이제 근육이 좀 훈련을 하다가 근육이 뭉치는 바람에 그 뭉친 근육통 여파로 조금 조심스럽게 또 출주주의를 약간 길게 가져갔지만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또 마필을 끌어올려 놨고, 또 기본적인 스피드가 워낙에 뛰어납니다. 출전 마필 가운데 스피드 하나만 갖고 따진다면 9번 퍼펙트 신화가 가장 우수하거든요. 당일 주로 상태가 가볍다면 충분히 선행력을 과시할 수 있으니까 9번 퍼펙트 신화도 공백 있다고 너무 약하게 보지 마시고 능력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번 퍼스트킹과 9번 퍼펙트 신화 두 마리가 현장에서 인기를 모으겠고, 자, 6번 아델스타라는 마필 참 전진구 기수입니다. 참 정말 제가 전진구 기수 정말 화가 나는데, 자, 요거는 일단은 게이트 이탈력이 9번 퍼펙트 신화가 사실 게이트 이탈력이 제일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9번 퍼펙트 신화가 외곽으로 있지만은 6번 아델스타도 게이트 이탈력은 어느 정도 나와주는 순발력을 지녔기 때문에, 자, 감량 2점이 무려 4.5km. 자, 이렇게 감량을 태워주는데도 못 들어오는 거는 기수가 말을 못한다는 거죠, 솔직히. 좀 쫑코든 들어야 됩니다. 못할 때는 못하는 게 맞는 거고. 자, 요것도 일단 거리를 1200으로 줄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고. 자, 3번 메이킹 승리 직전에 원래는 송경 기수의 자가용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 9월 8일 날 훈련을 다 해놓고 경주 당일 송경 기수가 감기로 인해서 컨디션 저하로 인해서 오경환 기수가 급하게 타는 바람에 시종 후미권에서 광팔다가 마지막에 추입으로 3차 딱 떼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역시 송경훈이가 탔었으면 어땠겠느냐.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송경훈 기수가 직전 패배의 만회를 위해서, 자, 파이스트라는 마필과 상위군과 병합시 걸음이 좋다. 그렇다면 인코스의 2점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3번은 와야 되지 않겠느냐. 3번을 놓고 때리는 막거리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6번 아델스타, 7번 퍼스트갱, 9번 퍼펙트 신화 이렇게 세 마리 마필 추천드리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1800m. 자, 짭짤한 내용이 있는 메인 승부처. 아마도 현장에서는 10번 바운드 코리아 최근 3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승급전에 거리 1800m 안 뛰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강 팀장의 현장 메인 승부처인데, 자, 사연이 아주 많다고요? 그렇죠. 일단 우리 강현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0번 바운드 코리아는 액면이 화려합니다. 카드 좋아하시는 분은 에이스 3봉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3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또 훈련 내용도 좋고 마방승 무지도. 그런데 강현님이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1800m 거리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코너를 4번을 돌아야 돼요. 그동안은 코너를 2개짜리만 돌았는데, 그럼 4개를 도는데 뭐가 문제냐. 4번 발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밸런스가 깨질 염려도 있고, 왜 잘 나가던 마필이 꼭 1800,
1900에 가서 무너지느냐. 바로 그 코너 4개째라는 적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번 경기 역시 그렇다고 10번 바운드 코리아를 자르고 가겠다. 이건 아닙니다. 요건 안고는 가야 됩니다. 워낙에 힘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 중심으로 한번 후회 없는 멋진 승부. 또 이거에 의외로 배당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경주입니다. 10경주 기대하시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멋진 마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 자, 10번 바운드 코리아가 과연 3봉으로 말릴 것이냐 아니면 MBC 추라이로 끝날 것이냐. 자, 히든 카드가 올라와서 골프가 맞을 것이냐. 자, 10번 바운드 코리아가 이번 경주의 키를 쥐고 있다. 자, 궁금하시고 10번 바운드 코리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현장에서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 현장 속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11경주 1200m로 넘어간다. 자, 강백호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아까 7경주는 쌍승식으로 때린다고 그러면서 맞추는 작전, 즉 큰 배당을 노리지 않지만 이번 경주는 무조건 배당을 노려야 됩니다. 왜? 5번 팬텀 블레이드를 무조건 저는 뒤로 하고 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직전 경주보다는 부담 중량이 56.5kg로 대폭 늘어난 4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요. 자, 이번 경주는 파인기까지 보입니다. 새벽 훈련 시. 그렇다면 5번 팬텀 블레이드가 최근에 2연승 가도 3연승 56.5kg 가지고 쉽게 달성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직전 경주 제가 120배를 주력으로 때렸는데 아쉬움을 남겼고 아주 전개에 좀 불편함을 가졌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인기 5위권 밖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놓고 한번 넉넉한 중고배당까지 때리는 만큼 11경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후회하실 겁니다. 자, 경마 끝나고 나시면 바로 창구에 가서 아주 높은 배당에 막권을 한번 환급 받으시길 바라면서 가방 가져옵니까? 보따리 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방 11경주. 남대문 시장 가서 예. 가방 하나 가고 배당으로 때리는 만큼 배당 예. 좋아하시는 분들 예.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10월 13일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매년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항상 명절이라든지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좀 배당이 좀 높게 나와주고 있고, 제가 방송 전에도 강 팀장과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로의 변화가 또 상당히 좀 변화무쌍하다. 최근에 서울 주로는 완전히 뭐 알다가도 모를 주로고, 또 부산 주로도 또 항상 첫 경주, 1, 2경주는 한번 잘 주로 파악까지 꼼꼼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올해 들어서 제일 추워진답니다. 그런 만큼 마필의 컨디션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강 팀장님, 예. 자, 추석 명절도 지났고 지난 예. 거는 지난 거고 예, 예. 앞으로 우리가 또 경마를 그럼요. 계속 해야 되니까 예, 예. 앞으로 금요경마 이번 예. 주 한번 멋진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자, 강 팀장의 5경주 10경주, 강백호의 7경주 11경주 바쁘시더라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방송 추천 마필들 최종적으로 현장 상태를 확인 후 멋진 적중으로 경마 팬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 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